오늘은 따뜻한 봄날에 자기랑 결혼해서 진짜 너무 행복해.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근데 잠깐 어디 갈 데가 있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가야 돼. 같이 가자. 우리 웨딩 검진하러 비뇨의학과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훈 쇼 차정훈입니다. 이번 차쇼 주제는요, 웨딩 검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서 이번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비욘드에서 가장 자상하신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 장지석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네, 그러니까요. 주제에 맞게 좀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이쁘세요. 네, 역시 자상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웨딩 검진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께서 산부인과 검진은 많이들 받지만 남자들이 그 검진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보통 결혼하실 분하고 같이 와서 비뇨의학과에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3, 4월 달에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3월, 4월이요? 5월 달이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에 2, 3개월 전부터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비뇨의학과 선생님으로서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만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받는 건 아니죠. 네네. 하지만 앞으로 가족을 꾸리고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신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배우자나 아기한테 전해지만 어떤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 미리 알아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선생님도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그죠? 네,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셨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 결혼 전에 선생님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혼한 지 한 8년 전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안 받았어요. 왜요, 선생님? 기본적인 소변 검사 같은 거랑 건강 검진을 했는데 네네. 그때 레지던트 하고 있을 때라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대신에 아기 갖기 전에 임신 전 검사는 검사를 다 받았었죠. 그러면 웨딩 검진을 임신 전 검사라고도 그러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웨딩 검진 또는 결혼 전 검사, 네네. 또 임신 전 검사 다 비슷한 항목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그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아니어도 어떤 이성 교제감에 있어서 미리미리 서로 어떤 전염성이 있는 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보고 서로 공유한 다음에 또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 아니라 그냥 교제 전. 교제 전에. 교제 시작하면서 또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완전 아메리칸 마인드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검사 종류를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성기능 검사를 받아야 되고 불임 검사, 성병 검사 등등등 엄청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추천하시는 검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는 일단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크게 두 종류. 1번, 가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액 검사, 네. 남성 호르몬 검사.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임신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전염성.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게 성응 기능에 대한 거를 발기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네. 검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생님? 일단은 남자분들이 비뇨의학과에 오시면은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찰하고 문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찰은 뭐냐면은 네. 일단은 바지를 내려서 그쪽 부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성기의 외관적인 모양새를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음낭 안에 고환이 양쪽에 있죠. 네네. 그 크기는 멀쩡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감은 옵니다. 의사들이 보면은 딱 보면은 이게 임신이 힘드실 것 같은 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겨야 좀. 예를 들어서 요도 하열이라고 해서 소변 나오는 입구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겨 있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정액이 배출되는 출구가 위치 이상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고환이 안 만져진다. 음. 고환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네네.
뭐 그런 분들은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문진을 통해서는 뭔가 가족력이 있는지, 유전병 같은 게 있는지, 아래쪽을 뭐 수술받은 이격, 탈장 수술, 뭐 예전에 잠복고환 때문에 고환을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가입력을 보는 검사는 보통 정액 검사가 제일 필수입니다. 정액을 받게 되면은 뭐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수치도 파악해 놓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 네. 혈액 검사로 이제 하게 됩니다. 체열을 해서 네네. 호르몬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정액 검사는 제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영상이나 잡지 같은 거를 보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작은 밀폐된 방에서 요즘은 화면, 동영상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통해서 정액을 받게 되고, 정액 검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네. 사전에 금욕 기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선생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5일을 금욕을 해야 된다고. 최소한 3일이고요. 네네. 5일 정도를 보통 지켜서 하시는 게 가장 최적의 정자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불임 검사 말고 성병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성병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남자들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도염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네. 아침 첫 소변이나 한 2시간 정도 참고 나서 소변을 채취해서 받으시면은 균 여부가 PCR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해서 에이즈, 매독 또는 헤르페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HPV라고 하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사실 남자에서는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선별 검사가 없어요. 스크리닝 테스트가 여자는 없어요. 이렇게 면봉으로 그렇죠. 여성분들은 네. 자궁 경부 도말 검사나 뭐 어떤 팝스메어라고 하는데 네, 네. 확진을 하려면은 뭔가 남자들은 사마귀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아래쪽에 울퉁불퉁한 사마귀 또는 네. 검은 점 같은 게 있어서 의심이 되면은 그걸 조직을 제거를 해서 네, 네.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그 진단이 되고요. 진단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곤지름 같은 게 잘 생기는 부위 쪽을 그냥 맨 피부를 긁어서 나가는 검사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진단율이 아플 것 조금 같아요. 떨어집니다. 아, 서로 그래요? 살살살 문지르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저는 좀 세게 뜯어내는 줄 알았어요. 핀셋 같은 걸로. 그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76년생 만 42세 환자분이셨는데 네네. 검사를 세 종류로 했습니다. 정액 검사를 했고 혈액 검사를 했고요. 네.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네. 각각 의미가 따로따로 있는데 첫 번째 보실 거는 정액 검사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정액 검사에서 보는 기본적인 항목은 그 볼륨, 정액의 총 양이 몇 cc가 되는지, 넘버는 총 그 정자들의 개체수, 마리수가 되겠고요. 네. 모틸리티라고 써 있는 거는 정자의 운동성입니다. 그다음에 모폴로지는 그 정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정자의 퍼센티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pH라고 하는 건 산성도, WBC는 염증 지표가 되겠고, RBC는 적혈구고요. 박테리아는 세균 여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우측에 있는 참고치가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표준 수치. 여기서 주의할 거는 참고치가 무슨 권장 수치 또는 뭐 평균 수치라는 게 아니라 미니멈한 최소 기준 뭐 이런 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신 가능성에 대한 미니멈한 그렇죠. 기준인 거죠. 네. 한 명 또는 두 명의 임상 병리사가 이걸 보고 400배 광학 현미경으로 보다가 여기 보이는 모폴로지라고 하는 4%가 기준이 되는 수치는 요즘은 1000배 그 광학 현미경으로 보고 엄청 확대해서 보네요, 선생님. 네네. 네.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이 기준이 4마리 이상, 4%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는 하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분은 3%예요. 그러면 좀, 정상보다 약간- 조금 안 좋다. 정액 양은 이분은 3.0cc. 정액 양의 의미는 정액은 이제 정자들을 보호해서 이동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액 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수 당연히 중요하겠죠. 마리수는 뭐 어떤 방송에 보면은 뭐 정자왕 얘기 나오는 분들 맞아요. 1억 마리, 2억 마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이런 한 번 거- 사정량에 이분께서는 이제 3,750만 마리. 그러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수도 당연히 많을수록 좋고요. 네. 운동성 중요합니다. 운동성은 이제 정자를 A, B, C, D 군으로 나눠서 네. 빠르게 직진하는 애들을 A군, 그다음에 좀 천천히라도 전진하는 애들을 B군, 제자리에서 꿈틀거리는 애들을 C군, 죽어있는 애들을 D군, A, B, C, D로 해서 전체 분의 이제 A 플러스 B의 어떤 퍼센티지를 운동성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한 50% 정도 나왔으니까 뭐 나쁜 편은 아니고요. 네,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왜 정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죠, 영상들. 네네. 그다음에 염증 여부랑 세균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염증이 있다는 거는 전립선염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증상이 있거나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항생제를 써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 4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라도 20대에 비해서는 어떤 정자 지표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도 40대 치고는 그냥 평균적인 수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이요? 홍길동이요. 네네. 그러면 이거 검사를 한 번만 진행하고 말아요? 아니면 정액 검사는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정액 검사는 보통 2번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네네. 약간 애매한 지표가 나오거나 아주 썩 좋지 않다 싶으면은 저희 말고 다른 기관에서 재검을 한번 해서 네네. 더 좋은 녀석을 채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은 혈액 검사 결과거든요. 네. 첫 번째 줄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지표가 되겠고요. 이분은 4.0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통 40대, 50대 연령대별로 평균 정도가 있어요. 그 40대 초중반 정도면 한 4.5 정도를 메디안 밸류로 보니까요.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어떤 병적인 상황이거나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거는 헤르페스 타입 2에 대한 검사를 보통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헤르페스는 임신율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배우자나 태아한테 심각한 질병, 뭐 아까 폐, 말씀하신. 뇌 수막염 같은 네. 거. 헤르페스가 그럼 선생님 있으면 이게 그 잠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헤르페스는 한번 들어오면은 네. 보통 평생 간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네. 네.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발현이 되고 네. 그럴 때 전염성이 있고 그래서 대개 남자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이 있으면은 부부들은 부부관계 오래 하다 보면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기혼자분들께서 이게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임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로 여기에 적어놓지 않은 거는 에이즈하고 매독 항목도 이제 그 선별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네. 여기 안 들어있는 이유는 그냥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신속 키트 검사가 있기 때문에 한 20분 뒤에 결과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하는 검사입니다. PCR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균 종류를 보는데 요 중에는 진짜로 100% 성병균도 있고요. 어떤 게 100% 성병 균들이에요? 지금 여기 한 8, 9가지가 써 있는데 네네. 고노레아라고 하는 건 임질, 이거는 네. 대개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고요. 네. 두 번째 클라미디아, 이것도 성병. 성병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G로 시작하는 제니탈륨이라고 하는 건 대개 성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밑에 줄에 호미니스는 이거는 잡균, 이것도 공생균입니다. 잡균. 네. 유레아플라즈마 파붐은 공생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아니면 그냥 꼭 성 접촉이 없어도 잘 생기고 특히 여성분들 질염으로도 그냥 자체적으로 잘 생깁니다. 네네. 그리고 유레알리티쿰이라는 거는 꼭 성병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그냥 생길 수 있는 균이기도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염성이 여기 꽤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녀석입니다. 네. 평상시에 이런 검사를 남자건 여자건 했을 때 네네.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균 4종류를 꼽아보자 하면은 그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네. 그 다음에 가드넬라 바실랄리스라는 균하고 캔디다. 이거는 꼭 무슨 뭐 남자가 여자한테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여성분들 질염으로 잘 옵니다. 이런 것들에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균들조차도
결혼 전 검사 또는 임신 전 검사에서는 치료를 보통 권하게 됩니다. 왜냐? 잡균일지언정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임신율을 낮추거나 뭐 조산이 되거나 네. 유산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골반 질환, 골반염 같은 거, 남자한테는 뭐 전립선염 또는 이것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 네.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은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네. 보통 단기간에 2, 3일 만에 치료가 끝날 수도 있고요. 좀 확실하게 치료하려면 일주일 정도 약을 쓰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되는지는 나중에 검사를 재검을 해서 처음에 양성 반응 나왔던 게 음성으로 네거티브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전이가 되면은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평상시에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그 임질만 해도 무증상인 경우가 한 20-30%가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이런 균들이 있으면은 오줌 누울 때 좀 찌릿찌릿 간질간질하거나 네. 자결감 같은 게 뜨끔뜨끔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제 고름 같은 게 나오거든요. 남자의 경우에는요. 클라미디아도 한 40-50%까지 무증상일 수 있고 뭐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것들은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안 좋은 결과가 그러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은 존재한다. 그럼요. 네. 이런 균들은 치료만 잘 받으면은 그 무조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괜히 쉬쉬하거나 예를 들어서 클라미디아라는 성병균이 나왔는데 와이프가 알면 어떡하지? 뭐 괜히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길 것만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미루고 얘기를 안 하다가 남녀 둘 중에 한 명은 치료가 금방 됐는데 네. 상대방이 남아있으면은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방치하면은 뭐 더 심각한 질환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골반염이나 뭐 전립선염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생님, 그럼 이분은 이제 쭉 검사 결과를 알아봤는데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유레아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이 하나 나왔고요. 네. 남성 호르몬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문제없고 헤르페스 에이즈 매도 없었고 정자 지표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네. 이제 나이라는 변수가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한 50점 정도. 100점 만점에 50점이요? 너무 너무 짜신 박한가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분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검사 결과만 보면은 임신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은 뭐 50점 이상은 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각 안 좋은 대해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되지만 좀 네. 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피로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술, 커피도 많이 드시는 거 안 좋고요. 커피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얼마나? 조깅이나 러닝 네. 같은 거를 따로 시간 내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될 것 같고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정액 생성 이런 데도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걸 그러면 운동을 일주일 하면 금방 좋아지냐 이런 얘기가 사실 아니고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다면은 네. 평생 지켜야 될 또는 아기가 낳을 때까지는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지표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 변수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 계획이 있거나 하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런 검사들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웨딩 검진 같은 것도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뭔가 미리 궁금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 받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가 원칙일 거고 또 어떤 의사는 되게 미니멀한 검사를 추천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이것까지 보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를 해서 FSH라고 하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나 프롤락틴 같은 것도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체열하는 김에 다 같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일리는 있거든요. 이왕 체열할 때. 그죠. 네. 여러 번 검사하지 말고. 네네. 근데 그럼 또 비용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검사를 추천해 주세요?
꼭 추천해야 되는 검사를 순서대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네. 금욕기간 맞춘 다음에 정액검사 1번. 1번 정액검사. 소변 검사를 하거나 정액을 네. 받은 다음에 그걸 섞어서 네네. 균 검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도염, 질염을 일으키는 네. 그 균들이 아주 유병률이 높거든요. 네. 저 같으면 그 두 가지는 꼭 받고 싶어요. 질환이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과 어떤 임상적인 의미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어떤 인터넷상이나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무분별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웨딩 검진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한 선배로서 예비 부부를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여성분들은 그래도 몸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부터 검사 잘 받으시죠. 근데 남자들은 괜히 병원 가는 거 비뇨기과 가기 또 꺼려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결혼 전에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시다면은 나중에 임신하기 전에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어떤 가정 꾸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결혼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새 출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출발을 우리 모두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정원 쇼의 차정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장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봐요. 네, 지금 해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어디? 어디 간다고? 나 자기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완전. 어머.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